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본격 내 새끼 자랑 방송.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니나기는 26회를 맞이했고요. 니나기 방송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2주에 한 번씩 게스트를 섭외하고 인터뷰지를 작성하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1년은 52주이고 반을 나누면 26주니까 26회인 오늘이 1주년 방송이 되었습니다. 1년간 방송을 꾸려오면서 개와 고양이라는 매개체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내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미로 하는 방송이지만 소명을 가지고 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는 동안 우리들도 즐겁고 듣는 여러분들도 즐거운 방송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후원사 소개를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대기업에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위닉스에서 제습기 협찬이 들어왔는데요. 니나기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제습기 3대를 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제 인스타그램 HAN_COPY에서 니나기 방송 예고가 나가는 날 인스타에 댓글 참여만으로도 이벤트 응모가 가능합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니나기와 위닉스가 함께하는 이벤트에 응모하셔서 뽀송한 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수 작가님의 신간 너와 추는 춤 3권, 인스타 질문이나 팟빵에 방송 후기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수 작가님은 팟캐스트 혼밥생활자의 책장에도 출연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청취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이자 농부인 문현진 대표가 직접 하우스에서 캣닙을 재배해서 만든 오가닉 100%, 마약 아닌 보약 고로롱에서 캣닙 패키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로롱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구매 경로가 자세히 나오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취자 이벤트로도 드렸고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마의 마마와 주파수와 함께 만든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 반려동물 생애 주기에 맞춘 7개의 카테고리 70개의 질문을 담은 카드입니다. 동물 친구들을 향한 나의 마음과 놓치기 쉬운 반려동물의 지금 상태를 생각해보는 카드판 니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니톡을 함께 만든 주파수는 이번 5월 강남에 렌탈 스튜디오를 오픈했으니까 이미지 촬영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주파수 스튜디오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변함없이 협찬해주신 유일한 업체가 있습니다. 제주 동쪽 평대리에 위치한 아일랜드 조르바 카페에서 드립백 세트를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출연해주시는 게스트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좋은 재료, 좋은 원두로 만드는 아일랜드 조르바 커피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육지에 계신 분들도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고양이들의 숨숨집과 에코방석을 만드는 캣빵에서 에코방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캣빵 에코방석은 팟빵이나 인스타 청취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반려동물 용품 캐치에서 캐치 스틱을 드리고 있고요. 캐치 또한 네이버 스토어팜에 있으니까 반려동물 식탁, 캐치 스틱이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새는 다둥이네 출연이 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둥이네는 오랜만이죠. 1인 오묘 가족입니다. 니나기 5회 때 유서님께서 엄마인 봉이를 드렸다가 새끼가 생겨서 다둥이네가 되었다면 이분은 정말 한 마리 한 마리 다 사연이 있는 다둥이네입니다. 1인 오묘 가족의 추님을 모셔서 오늘 니나기 26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대전에서 오셨죠? 네. 제가 여기 처음 니나기 이제 섭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네. 추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5월이면 굉장히 바쁠 때라 시간이 안 된다고 처음에 거절을 하셨었어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바로 앞에가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방송이라 다들 부담스러워서 섭외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제가 좀 가엽게 느껴졌는지 그럼 나갈게요 이러셨어요. 네. 원래 이렇게 박애주의적인 면이 좀 있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 저도 바쁜 거는 좀 핑계였어요. 아, 그랬구나. 네. 역시 부담스러우셨군요. 네. 5월부터 일은 좀 주춤하는데 네. 네, 계속 출연 제의 못 들은 척 하다가 음. 오히려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뒤가 더 기회 같더라고요. 왜요? 그분들이 대작가님들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 뒤를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할 것 같아서 이번 편이 노잼이어도 제 탓이 아니고 두 분이 잘한 덕이니까요. 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시네요. 박애주의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적인 네. 추님. 아,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섭외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즐겁게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추님 소개하고 자세한 고양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심당과 칼국수의 도시 대전에 살고 있는 추미향이라고 합니다. 첫째 연두, 둘째 연지, 셋째 연호, 그리고 중간에 끼어든 야옹, 마지막에 연경이 5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니나기 애청자인데 출연 준비하면서 제 인스타를 둘러보니까 게시글도 별로 없고 애들 순서대로 정리가 거의 안 돼 있어서 듣는 분들이 뭐야 누가 누구야 이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말을 써서 부랴부랴 인스타 그 프로필 아래 하이라이트 영역에 입양 순서대로 애들 소개를 좀 정리해놨어요.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듣고 인스타를 굳이 찾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세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라 들어오세요. 그래요. 추님 방송 추타이거스로 돼 있죠? 네. 네, 인스타 추타이거스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즐겁게 들으신다면 가서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두, 연지, 연호, 야옹, 연경 이렇게 5마리입니다. 차례차례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연두가 첫째인 것 같은데 연두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때는 2015년이었나요? 누구한테 묻는 거죠? 스스로에게. 네. 토요일이었고 비가 와서 집에 있었어요.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빗소리에 묻혀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열었거든요. 열면은 안 나요, 소리가. 그래서 다시 닫고 들어왔어요. 근데 또 야옹 하면서 비가 주룩주룩 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또 문을 열었어요. 근데 소리가 또 안 나요. 그래서 3번째는 제가 집 밖에 아예 나가봤어요. 문 닫는 소리가 소리를 내고 고양이 소리가 왜 어디서 이렇게 나나 하고 우산을 들고 집 밖에 나가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외출했던 동생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 시간에 들어왔는데 고양이를 안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못 찾은 고양이를 얘가 찾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고양이 뭐야 이랬더니 우리 집 빌라 꼭대기층 계단에서 울고 있었다고. 저희 집이 그때 1층이었거든요. 소리가 나니까 얘는 이제 올라가 본 거예요, 위로. 그래서 갔는데 계단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울고 있었다고 해서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연두를 만나신 거군요. 네. 근데 그 울고 있는 연두를 구조했을 때 네. 이미 임보를 좀 하고 있는 연탄이라는 친구가 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연두를 맞이하게 된 건데 연탄이는 누구고 연두는 왜 그 빌라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탄이는 2014년 겨울이었나요? 누구한테 묻는 거죠? 저에게. 네. 저희 집 맞은편에 시나리오 작가님이 한 분 사셨어요. 그분이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 연탄이었어요. 네. 그때 빌라 각 집마다 현관문에 우유 구멍이 아래쪽에 있는 그런 빌라였거든요. 그래서 연탄이는 외출량으로 키우던 그런 고양이였어요. 자기 앞발로 그 우유 구멍을 밀어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고양이였는데 똑똑하네. 네, 그래서 밖에서 주민들도 많이 마주쳤죠. 여기에 고양이가 사는구나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외출량이니까. 근데 하루는 집에 안 들어가고 복도에서 내내 울고 있는 거예요. 야옹야옹 하면서. 저거 문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가? 이렇게 또 지켜보다가 얘가 계속 울길래 제가 저희 집 문을 개방을 했어요. 이렇게 열었더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안 들어가고 우리 집에서 울지? 하다가 아니 개방을 하셨다면서요. 들어오라고 네, 지금 한 거 네, 아닌가요? 일단 한번 꼬셔봤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제가 납치를 하거나 하지 않았고 네. 자기 발로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빌라 밖으로 또 나가서 창문을 봤는데 그 집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나? 이렇게 해서 얘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식표? 그 목걸이에 주인 전화번호도 있었어요.
연락을 드려보려고 처음에 했어요. 첫날에는 이 고양이가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그 집에 제가 두들겨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해서 했는데 변고가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고 또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다가 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용기를 내고 연락을 드렸어요. 일주일이나 흘러서. 그때까지 저희 집에 계속 있었어요. 날이 너무 추웠거든요. 네,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일하러 제주도에 가셨대요. 영화 관련 일이었고 본인 일은 아니고 다른 일에 이제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한 달이 걸려서 그 집에 친구한테 아기를 맡겨놓고 밥이랑 화장실만 치워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가셨대요. 근데 애는 자꾸 밖에를 왔다 갔다 하는데 빌라 현관 출입문이 닫히잖아요. 그쵸. 겨울에 얘가 못 들어오고 밖에서 자야 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일주일은 데리고 있었다. 근데 돌아오실 때까지도 그냥 저희 집에 데리고 있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집으로 인터넷으로 사료 주문해서 보내주시고 그때 그래서 저희 집에 처음 고양이 용품이 들어왔어요. 이제 탕묘가 됐네요. 네, 인보가 네, 아니라. 맞아요. 근데 연두는? 연두는 네. 비가 오는 여름이었는데 그때 저희끼리 정확한 정황은 모르지만 추측해보기로는 비가 오는데 아기가 비를 맞고 어디서 울고 있으니까 얘가 왜냐면 저희를 보고도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구조는 했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이신 분이 그 빌라 계단을 못 내려오는 작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빌라 그냥 안쪽에 비만 피할 수 있게 놓고 가신 거 아닌가 그런 추측만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연탄이는 그러면 언제까지 추님이랑 같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네. 또 연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추님네 집고양이가 된 건지 이게 탕묘, 네. 인보, 입양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연두 이전에 혹시 고양이를 키웠던 경험이 있었던 건가요? 네, 연두 이전에 저 고등학교 때 키웠던 적이 있어요. 작가님이 수원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때까지 연두랑 연탄이는 한 2-3달 같이 살았고요. 연탄이 떠나고도 연두는 진짜 자연스럽게 눌러 앉았죠. 고등학교 때 제가 고향 말고 타지에서 그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때 자취를 하는데 하숙집 밑에 왜 동네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고 갔는데 학생들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숙집 그 주인분이 친구한테 고양이 예쁘면 가져가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냥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귀엽다. 그러면은 가져가야겠다 하고 가져갔는데 그거를 자취하는 우리 집에 야 생일이다. 생일 선물이다. So cool. 네. 여기 이거 편집되죠? 비방용 멘트도 되나요? 아니요. 미친놈아 하면서 받았어요. 미친놈아. 네. 이게 무슨 생일 선물이냐 하고 네, 받은 그때 받은 게 처음 고양이를 제가 경험을 했었고 네 그렇게 그렇군요. 데리고 있다가 고3 때였어요. 그때가 정신이 나갔죠. 고3인데 수능 점수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줬나 본데요.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제가 대학에 가면서 고향집에 데려다 놨고요. 그 고향집은 캐롤이 있는 서천이거든요. 바닷가 시골 마을이고 거기서 우리 제 첫 고양이 달구는 마당냥으로 한 4-5년 더 지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추님이 그렇게 키우진 않지만 그때는 뭘 모를 때고 네. 또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지식이 없을 때라 마당냥으로 키우고 지금이야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어렸을 때 키웠던 고양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우리 5마리나 되니까 네. 또 이 친구들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연지가 둘째인 것 같은데 연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연두가 언제였던가요? 2015년인가요? 연두가 2015년 여름. 7월에 네. 왔는데 딱 3개월 만인 10월 12일에 연지가 또 옵니다. 연지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죽은 줄 알고 묻어주려고 발견을 했다가 살아있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셨어요. 네. 그때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나요? 우선은 그때 제가 저 알쓰거든요. 알코올 쓰레기라고 하는데 술 잘 못 마시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맥주 반 캔을 마셨어요. 그리고 3km쯤 걸어서 집에 가겠다고 하고 제가 갔는데 그때 10월인데 갑자기 엄청 추운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 패딩 입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추운 날씨였어요. 술 기운에 술 추운 마셔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추워서 막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집 빌라 그 단지에 쓰레기 내놓는 곳이 항상 이렇게 한쪽에 모여 있잖아요. 네. 그쪽에 하얀 손뭉치가 진짜 조그만했어요. 조그만 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하면서 이렇게 한참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새끼 고양이들이 있으면 어미가 주변에 있을 거라는 얘기들은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죽은 건가 하고 지켜보다가 이제 저도 너무 죽구해서 가서 죽었으면 묻어줘야지 하고 일단은 가서 집어 들었어요. 진짜 추운데? 작았거든요. 그래서 얼어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온 유지를 못해서. 그래서 집어 들었는데 얘가 갑자기 삐우삐우 하면서 우는 거예요. 살아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놀라서 뭐야 살아있어. 이러고 그냥 집에 데리고 갔죠. 그렇게 만나셨구나. 네. 근데 연지를 구조할 때 구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죽은 줄 알고 묻어주려 했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죽은 줄 알면 뭐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지나치고 그리고 추웠기 때문에 집에 빨리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묻어주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 좀 특이해요. 평소에도 추님은 뭐 로드킬 당하거나 그런 개나 고양이를 보면 직접 묻어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좀 민원을 잘 넣어요. 동네에서 시끄럽게 싸움이 났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사체를 발견하면은 원래 시청이나 그런 동물보호센터 쪽 그리고 다친 애들 보면은 전화를 해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는 편이었는데 초창기에 그렇게 이런 상황을 제가 목도하면 시청이나 전화를 했더니 서로 자기 관할 내 부서가 아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토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전화를 한 번 전화를 걸면 4번, 5번을 서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시청에서 서구청으로 전화하라고 했다가 환경과로 하라고 했다가 환경과는 또 시청으로 다시 하라고 했다가 거기 전화하면은 또 거기가 중구, 서구 경계니까 중구에다 하라고 또 이러고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나서 그냥 내가 묻는다 이러고 다 그때부터는 제가 데리고 와서 묻어주고 많이 묻었어요. 많이 묻었고 또 어떨 때는 동물병원 제가 연두 진료 보러 이렇게 갈 때 보면은 거기서 공동 장례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렸다가 이렇게 공동으로 장례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나중에는 묻는 게 또 불법이고 하니까 그렇게도 많이 했었고 또 이렇게 많이 묻는데 그중에 한 번 또 특별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로드킬인데 강아지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들개나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주인이 반드시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친구를 주인이 찾고 있을 것 같아서 유명한 고양이 카페, 강아지 카페 이런 데다가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얼굴 부분 이제 주의하세요 제목에 써놓고 올린 다음에 주인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주인분이 왜 그런 커뮤니티 이런 거 못 하시는 어르신일 수도 있잖아요. 애가 옷을 있죠. 입었다고 해도. 그래서 한참 찾아보다가 그냥 묻을 수도 있고 뭐 장례 맡길 수도 있는데 나중에라도 건너 소식을 주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처음으로 그때 장례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아이를 정말 그 절차를 예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유일하게 장례까지 치러준 아이인데 주인한테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연락 주세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 호피무늬라고 하죠. 호피무늬인데 목이랑 팔 나오는 구멍 부분 테두리에 빨간색으로 그 박음질이 되어 있었거든요. 테두리만 빨간색이고 전체적으로는 호피무늬였어요. 그리고 애가 조그마한데 믹스견이라 제가 종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게가 한 3에서 4kg 정도? 그 정도 되는 소형견이었고 동네는 대전 태평동이었어요. 태평동에서 태평하게 누워서 이제 자는 것처럼 갔다고 해서 장례업체 그 장례 지도사분이랑 마지막에 그 아이 이름도 태평이라고 지어줬고 그랬군요. 분고람을 그분이 해주셨어요. 몇 년을 보관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지금이라도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처음에 역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박애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한카피님한테 제가 듣고 니나게에서도 들어서 이런 일이 길 가다가 보이면 다산 콜센터 전화하면 바로 관련 부서 연결해주고 출동한다고 배워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대전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 원라인으로 연결만 하면 되니까 로드킬 보시면 그냥 아이고 하고서 지나가지 마시고 전화 한 통으로 좀 가는 길 여러 번 뭐 계속 차에 치이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일 하셔서 제가 뭐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연지를 드린 텀이 3개월이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좀 짧은데 사진을 보니까 합사라기보다 작은 연지를 이렇게 연두에게 맡긴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연두가 양육에 많이 참여를 해줬나요? 연두가 되게 순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연지 데려올 때도 정말 그냥 생각 없이 살아있구나 하고 데려왔는데 연두가 계속 물은 변을 봤어요. 그리고 연지는 정말 200g 작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얘는 물은 변을 보고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니까 데리고 초반에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연지가 면역력이 좀 약한지 피부병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어서 병원을 좀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연두 참 생각하면 제가 철이 없었죠. 연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어느 날인가 한참 2주 정도 지나고 연지 그루밍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받아줬다는 의미인가 싶어서 저도 되게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서 사진을 찍어두었고 제가 너무 몰라서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다행히 지금까지도 둘이 제일 친하고 아직도 서로 붙어서 자요. 제일 좋은 사이인 친구가 됐어요. 둘 다 모양이 코숏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코숏 탭이? 고등어 탭이라고 탭이. 하더라고요. 그 무늬를. 둘이 굉장히 닮아 보이고 성별이 어떻게 되죠? 둘 다? 연두만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남아. 남자인데도 참 육아를 잘 해줬어요. 보기 좋은 친구인 것 같고 사이가 좋다고 하니까 또 다행이네요. 그리고 연두하고 연지 딱 두 마리만 함께 살 때 두 마리여서 어떤 게 참 좋고 내가 또 어떤 건 좀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때 연두랑 같이 살 때 이직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두랑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저는 즐겁고 좋았는데 놀 때 연지를 들였다가 제가 한 달 만에 출근을 하게 됐거든요. 이직해서 그때 이제 연지가 너무 작아서 걱정이 됐는데 연두가 그루밍도 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놓고 마음껏 출근을 할 수 있었고 그때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연지가 애기니까 진짜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연지를 되게 많이 예뻐했고 연두도 3개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애기인데 연두 돌보는 일을 좀 소홀히 했어요. 엄마가 어릴 때 저한테 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제일 싫은 게 동생 잘 봐라, 동생 잘 데리고 놀아라 이런 얘기 뭐 장녀고 장남이면 다들 들어봤을 텐데 그 얘기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쌍둥이로 알고 있는데 쌍둥이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동생이 좀 약해서 작게 자랐어요, 계속. 그래서 어릴 때 사진 보면은 한 2살, 3살 차이나 보이는 정도로 어릴 때 사진이 그렇거든요. 몇 분 쌍둥이세요? 1분이요. 1분인데. 1분인데 나보고 동생 잘 봐라. 아이고. 그리고 심부름 시키면 쟤 왜 안 시키냐 이러면 쟤는 애기잖아. 이런 아이고. 얘기를 저한테 1분인데. 1분 애기인데 나도 애기인데 그 얘기를 제가 연두한테 애기 하고 잘 있었어요? 봐라. 그래서 그게 제일 미안해. 연두도 애기인데 제가 그걸 잊고 또 똑같이 엄마랑 똑같이 했더라고요. 연지는 근데 많이 애기였고. 네. 근데 두 분 사진을 보면 연두랑 연지처럼 추님도 네. 사이즈가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네. 엄마의 마음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인 5묘를 담당하지만 얼마 전까지 쌍둥이 동생분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동생도 고양이를 좋아하고 돌보는 걸 같이 하셨을 텐데 두 사람이 돌보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까요? 2년이 지난 언제였죠? 2017년인가요? 그렇죠. 2017년에 연호라는 고양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친구 상태가 그 사진을 딱 봐도 네.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추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곰팡이가 코끼리 가죽처럼 덮여있던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연호는 또 어떻게 만난 걸까요? 연두가 있는데 연지 데리고 온 것도 2마리가 된 것도 저한테는 진짜 인생의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극대노하거나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으면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생 성격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연지 데려갔을 때도 제가 취해서 데려갔을 때도 고양이야
어머 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이었거든요. 네. 살아있네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네. 추님은 여자지만 네. 쌍둥이 동생은 남자분이십니다. 어머라고 하니까 또 네. 남자가 어머는 아니었을 거고 네. 네, 기억이 조금 아이쿠 미화돼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 친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여예요. 아, 뭐요? 좋을 때 뭐요. 뭐요? 기분 나쁠 때 고양이요? 뭐요 하는 그런 뭐요를 진짜 많이 써요. 충청도 분들이라. 네네 슬플 때도 뭐요 이러고 뭐요? 네 뭐요 했을 거예요. 뭐요? 고양이요? 이렇게. 살았어? 네. 그래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퇴근길에 2017년 또 여름이었나요?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죠? 저에게 자문자답. 네. 네. 퇴근길에 차를 딱 주차하고 내렸는데 또 삐오삐오보다는 조금 큰 새끼 고양이 소리 뭐 야옹야옹 하는데 그 소리가 되게 작고 소리가 여리다고 해야 되나요? 가냘펐어요. 그래서 뭐야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거든요. 네. 바퀴 쪽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잡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멀리 도망가진 않고 그렇다고 그치. 다가오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잡아봤어요. 일단은 잡아봤어요. 네. 근데 얘가 도망가길래 제가 뒷다리를 탁 잡아서 간신히 꺼내서 승합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꺼냈는데 품에 안았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못생긴 거예요. 네. 정말 피부병에 탈수에 눈곱이랑 코딱지랑 어떻게 약간 요다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거 진짜 못생겼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비주얼에 놀래가지고 나는 망했다 하는 느낌으로 네. 그렇지만 병원에는 데려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또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데려가셨군요. 네. 그래서 3마리가 그럼 이제 네,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양이에 대한 상식도 어느 정도 생겼을 것 같은데 고양이들에게 이렇게 곰팡이도 옮길 수 있고 또 약욕도 해야 하고 또 연호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연호가 다른 방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합사도 다른 방에서 했고요. 보통 밖에 있는 친구들을 들여올 때 고양이는 바이러스에 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게 되는데 저만 해도 또 나무가 생긴 뒤로는 저희 슬로우트립 마당냥들을 좀 만지면은 바로바로 손을 씻거나 뭐 소독약을 뿌리거나 또 최대한 안 만지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연호를 그렇게 어쨌든 곰팡이균 때문에 네. 엄청 못생겨 보이는 맞아요. 연호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좀 겁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선은 구조한 날은 저녁이라 제가 병원을 바로 가진 않았고 집에 먼저 데려갔어요. 그런 애를 네, 날이 너무 더워서 밖에 두면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리고 들어갔고 빠르게 막 머리를 굴려봤어요. 집에 방이 2개가 있고 거실이 있으니까 내가 당분간 거실을 쓰고 얘한테 작은 방을 주고 우리 집 남자 아이랑 남자 사람이랑 그 고양이 2마리는 큰 방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우선 사료랑 물부터 탈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부터 먹이고 이동장에 넣어서 작은 방에 격리를 해두었거든요. 왜냐면 아직 소독이랑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돌아다니면 방에도 뭔가 제가 조치를 해놓지 않은 상태라 작은 방에다 격리를 해놓고 다음날 오전에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그쵸? 놀랍죠? 이러면서 저도 같이 서로 놀라는. 너무 외형이 네네. 심각해서 곰팡이가 이렇게 심한 상태로 아기가 아이고. 오다니 하면서 놀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처치실에서 전신 소독을 하고 원장님이 죽은 각질을 그 코끼리 가죽 같은 그 각질을 살살 벗겨내셨는데 발톱 뼈도 한 마디가 떨어져 나갔어요. 괴사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가고 이제 털이 몸에 못 붙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곰팡이균 때문에. 근데 이제 소독을 하니까 털도 살살 잡아당기니까 다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상반신 머리부터 가슴 배 있는 데까지는 털이 거의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욕 샴푸랑 소독약 바르는 연고 이런 거 주셔가지고 데려가서 이렇게 처치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니던 병원이었던지라 선생님도 키우실 거예요?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때 처치하고 이 아이 처음 왔을 때 상태 그리고 처치한 다음에 상태 이런 것들 사진 찍고 아이별로 폴더를 만드시는 분인데 애기 이름 없죠? 이러셔서 네 없어요 했는데
3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약간 무늬가 호랑이 무늬 같다 해서 호랭이 이렇게 폴더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호자를 따와서 나중에 연호라는 이름이 됐고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발톱뼈가 빠져서 저는 그때 발톱뼈가 빠지면은 뼈는 원래 자라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우리 애기 발톱이 하나 안 자란다고 또 병원에 데려가서 그때 빠진 거를 또 네네. 깜빡하고.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링웜, 그 고양이 피부병 유명하잖아요. 링웜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이고. 이게 너무 심한 상태라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약욕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늘려갔는데 4달 정도 걸렸어요. 낫는데. 연호만 걸린 채로? 네. 마무리가 됐군요. 제가 격리를 정말 잘했나 봐요. 다른 애들이 옮지 않았고요. 그게 원래 사람한테도 옮아요? 네. 제가 그래서 저도 옮았었는데 아, 진짜. 사람이 고양이들한테는 안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을 좀 격리를 잘해놔서 저만 옮았다가 금방 저는 치료받고 나왔고 연호는 4달 정도 걸렸어요. 그때 고다라는 카페하고 블로그에서 제가 링웜 낫는 방법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가벼운 링웜 낫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낫더라고요. 근데 효과를 보는 게 특별히 이게 진짜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냥 꾸준히 약욕하고 말려주고 소독약 바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연호는 이제 호랑이라는 이름이 있었을 때 네.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일단 호랑이라고 지어놨을 거고 그랬는데 네. 지금 트위터를 하시고 네. 그때도 뭐 고다 카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보를 좀 잠깐 하다가 입양을 보낸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건지 네. 궁금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온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입양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트위터를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가입은 2015년 이렇게 가입일이 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쓸 줄을 몰랐어요. 다른 그런 SNS 포맷은 익숙한데 트위터 굉장히 어렵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같아서는 연두부터도 다 입양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TV나 영화 보면 나오는 애기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구조한 아이들은 다 어디가 조금씩 아프거나 부족해 보이고 남의 눈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되게 들이세요. 얘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었고 제가 입양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절차들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발견해서 치료를 해주면 얘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안고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의 아이든 누군가는 묘연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책임지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는 네. 더 이상 늘어날 일은 그럼요. 저는 없겠네요. 딱 5마리도 그냥 더 이상 늘리지는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번에 야옹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연두, 연지, 연호였다가 갑자기 야옹이가 나타납니다. 그랬다는 건 또 오랫동안 쓰던 이름이어서 네. 그냥 부른 것 같은데 야옹이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야옹이는 연지 드리고 연호 오기 전에 먼저 알았던 친구예요. 제가 그때 출근했던 직장에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영업사원만 드나드는 물류센터인데 임신한 길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무실 안까지. 거기가 창고니까 1층이 사무실이었고 드나드는데 퇴근을 하는데 사장님이 보안을 켜야 되잖아요. 사무실 문을 이렇게 잠그고 보안을 켜야 되는데 보안을 안 켜고 야옹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야옹이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은 걔를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셨어요. 보안을 안 켜고. 그래서 제가 업무할 때도 애가 옆에 와서 누워서 자고 심심하면 사냥하러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같이 지냈어요. 얘가 사료도 먹지만 길 생활 오래 해서 사람들이 빵, 과자 이런 거 부스러기 주면 잘 받아 먹고 동네 주변 식당가에서 또 주시는 거 많이 먹고 해서 사람 음식에 되게 욕심을 많이 내요. 그래서 제가 뭐 들고 있으면 야옹 하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아마 이름도 야옹이라고 직관적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옹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야옹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고양이가 이미 3마리가 네. 있습니다. 근데 야옹이까지 드리면 네. 4마리예요. 너무 순식간에 불안한 느낌인데 네. 아까 동생은 뭐요? 하고 또 말았던 건지 네. 또 동생을 넘어서 어머니가 뭐 같이 살진 않지만 네. 야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냐? 이제 그만해라 라고 싫어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저도 이제 나무를 드릴 때 뭐 이 친구랑 동의를 하면 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계속 뭔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대 뭐 이런 네. 건 없으셨나요? 엄청 심했죠. 어머니의 반대가? 네, 엄마랑은 이제 따로 지내거든요. 전 동생하고만 딱 둘이 타지에서 지내고 그 부모님은 고향에서 지내시는데 엄청 뭐라고 하셨고 제가 아기들 데려오고 할 때마다 집을 이사를 했어요. 조금씩 큰 집이 필요하니까 점점 큰 집으로 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는 넌지시 얘기를 하시는 게 애들 두고 가면 안 되냐. 편하게 길에서 살게 두고 가라. 너무 길에다가 너무 많다. so cool. 어머니는 새 집이니까 새 집에 고양이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우리 애들 넷보다 엄마 아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싼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쟤를 밖에다 키우겠다고. 막 그러니까 문홀리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 엄마는 에이씨 하고 끊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야옹이까지 네. 4마리가 됐다라는 건데 네. 추님이 입양한 친구들을 보면 네. 어쨌든 아픈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성과 또 시간, 돈을 들여서 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잦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동물병원 병원비라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 마리가 돌아가면서 아프면 큰 돈이 깨지기가 쉬운데 고양이를 입양할 때 주머니 사정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데리고 오는 분이신가요? 제가 아까 야옹을 만난 얘기까지만 하고 집에 음.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쵸. 3마리 데려올 때까지는 사실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어요. 애들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노화로 어느 날 킥하고 가겠구나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뭐 중성화가 제일 큰 돈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3마리는 이미 순차적으로 지나갔으니까 뭐 앞으로 더 크게 돈이 나갈 일은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양이 질환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고양이 복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벌여놓은 것인가 하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건 키우면서가 아니라 트위터나 사이트를 늦게 뒤늦게 알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연두, 연호 키우는 중에 야옹을 드릴 때 야옹이 이제 연호보다 먼저 알았지만 늦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 사실 오래 못 살 줄 알았어요. 야옹이가. 왜 그랬냐면 사장님이 맨날 야옹이 진짜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목덜미를 이렇게 살짝 비틀어 주시면서 피부 회복 탄력성이 안 좋다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천천히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노화가 심해서 올해는 못 살아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거 탈수인 줄도 모르고 물도 안 주고. 네, 그래서 저는 속았어요. 사장님이 얘 오래 못 산다 해서 그냥 데리고 있다가 끝을 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탈수 증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길에서 생활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집에 있는 아이들보다 건강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길에서 내가 모르는 데서 죽으면은 나는 이미 정이 들었는데 좀 속이 상하겠다 해서 1년, 2년 케어하다가 장래 뭐 보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그때는 갖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옹이 맨날 임신하고 출산 육아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때는 TNR도 모를 때니까 또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처음으로 입양을 보내본 게 야옹이 출산한 아기들을 입양을 보냈어요. 얘를 집에 데려가야겠다 마음 먹고서 아기들을 입양을 다 보내고 중성화 수술을 겨울에 시켰어요. 겨울에 시켜서 며칠 돌보다 처음엔 그때까지도 입양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돌보다가 방사해야지 했는데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운데 집에서 또 어떻게 저렇게 지내요.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중성화 수술할 때도 병원에서도 이제 얘가 그 초음파나 잠깐만 여기서 무슨 말이죠? 너무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집으로 데려갔다고요? 애기들을요? 네. 아니요. 애기들은 입양을 보냈고 애기들은 입양을 보냈고 야옹만? 네, 야옹이만. 중성화 중성화 수술을 하고 집에 데려갔어요. 자기 원래는 집에?
네, 수술을 하고 방사하려고 했거든요. 중성화하고 방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주변에 야옹이를 아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직장 가서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많이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아까 사장님이 안에다 넣고 문을 닫으신다고 했으니까 네. 겨울이어도 실내에서 네.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신하고 육아 반복하면서 얘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한동안 안 오던 시기도 있었어요. 밖으로 떠들었군요. 네, 그러면은 저는 죽은 줄 알고 또 놀랬는데 어느 날 나타나고 그래서 밖에 두는 게 좀 겁이 났어요.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친구들이 물어보죠. 야옹이 방사한다며 언제 나가? 이러면은 그러게 방을 안 빼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죠. 그래요. 네. 그렇게 얼렁뚱땅 네. 야옹이가 또 추님의 집으로 돌아왔고 동생은 뭐요? 또라고 했겠죠. 네. 야옹이는 또 나이가 네. 연두랑 연지, 연호보다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던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는 일은 사실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야옹이와의 합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서열 정리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간식을 줄 때 원래 있던 친구들 순서로 주는지 아니면 우리 상강오륜, 네. 붕우유신, 댓글 유글걸답게 나의 순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가 야옹이 합사는 실패했어요. 야옹이 합사는 실패했고 야옹이 들어오고 또 한 번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사이에 돈을 잘 모으시네요. 대전이 집값이 그때는 아직 쌀 때라 네, 이사를 했는데 연두 연지 합사는 자연스럽고 연호는 4개월 격리 생활하면서 애들이랑 천천히 눈을 익혀서 합사가 잘 진행이 됐는데 야옹이 서열이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출생으로는 대장인데 집에는 늦게 들어왔고 저희 집에 그때만 해도 연두를 제치고 연지가 서열이 제일 높았거든요. 네. 야옹이만 유일하게 육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애들 마주치면 집에서 자꾸 핥아주려고 하고 그루밍 해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극혐을 해요. 왜냐면은 아줌마 누구세요? 네. 왜냐면 처음 보는 아줌마가 와서 엉덩이를 핥아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너무 싫지.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야옹파와 연지파가 나뉘어서 휴전 상태를 집 안에서 영역을 나눠서 자기들끼리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이것저것 집안에 배치를 해서 애들이 거실 한가운데 싸우지 않게 좀 캣터널 같은 거 배치해서 장벽을 만들어놨어요. 아, 진짜. 대청소하고 나서 나 청소하는데 지금 3시간 걸렸다. 이렇게 사진 찍어 친구들한테 보내면 뭘 치운 건데 막 이런 그런 집을 좀 유지를 해놓고 있고 연호가 야옹파 연지파를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내킬 때는 일로 갔다가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사는 법을 안 해요 우리 연호가. 간식은 제가 거의 주지 않는데 밥 순서는 일단은 연두 장남이니까 연두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 야옹을 중간에 끼웠고 연지 연호 순으로 주고 있어요. 나이 순으로. 근데 이제 야옹 먼저 주고 싶었는데 연두가 입이 짧아서 먹다가 돌아섰다 좀 이따 또 먹으러 오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애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연두를 제일 먼저 제일 높은 데다가 따로 챙겨주고 있어요. 근데 같은 공간에 사는데도 서열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싸움을 하고 지금은 휴전 상태. 싸움을 이제 한쪽이 걸어야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야옹이 싸움을 거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아지 같은 그런 성격이고 야옹은 지금이라도 누가 옆에 오면은 그루밍을 지금도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지는 또 예민해서 옆에 누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 그냥 각자 따로 지내고 있어요. 잘 붙어서 싸우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또 이런 케이스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은 네. 고양이가 들어오면서 서열 정리가 안 된 채로 멈춰 있는 네. 연호만 왔다 갔다 뭐 참 좋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님이 또 지금 일하는 회사가 산자락 미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추님 그 SNS를 보면은 고라니를 구조한 이야기, 뭐 두더지를 고양이가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간혹 버려진 품종묘가 있다. 이게 왜 여기 있냐 하면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사분들은 추님이랑 비슷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추님이 동물 사랑을 좀 유독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도 궁금해요. 회사 사람들 다
결이 비슷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영업사원들만 있는 남초 직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도 많아졌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랑 많이 비슷한데 이제 나서서 자기들이 집에 데려가서 케어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같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업무 시간에 적극적으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동료 두 분은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세요. 고양이가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재채기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내를 구조했을 때 그 아이가 좀 몸에 마비가 오려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알레르기를 참으면서 계속 주물러주고 밥 먹을 때 몸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재활 치료할 때 제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토끼 구조할 때도 같이 뛰어다니고 토끼는 옆에 다른 회사 이제 다른 물류창고 회사 사장님이 키우셨거든요. 자꾸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사장님이 그 우리 토끼를 좀 보면은 얘기를 해달라 이러셨는데 사무실 앞에 토끼가 심어놓은 상추를 다 뜯어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다 이러면서 잡으러 다닐 때 같이 그거를 제가 그 CCTV를 또 사진을 저장을 해놔서 SNS에 올렸거든요. 네, 같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고라니를 구조한 적이 있어요. 그쵸. 고라니 구조했을 때는 영업사원들 다 외근 나가 있어서 제가 혼자 잡았어요. 고라니 울음소리 특이하잖아요.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때는 고라니 꽉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고라니가 울 때 사무실 안에 있어서 또 고양이인 줄 알고 뛰어나갔는데 꽉 이랬는데? 네,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나갔더니 이제 들개 두 마리가 목이랑 다리를 물고 있는 아이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발을 쾅 굴러가지고 강아지들 쫓아내고 고라니를 잡았어요. 이게 아주 큰 고라니도 아니고 아주 작은 새끼도 아니고 소형견, 중형견이 몇 킬로인가요? 한 15에서 20kg. 그러면 소형견 사이즈의 고라니를 제가 구조를 했고 얘가 목에 상처가 나 있었거든요. 물려서.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일단은 사무실로 뛰어가서 사장님한테 인증샷 찍게 좀 들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이 아니라 지금도 고라니 인증샷이 사장님이 들고 계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고라니예요 이러면서 올렸더니 네. 다들 놀랄 법하잖아요. 고라니가 그쵸. 왜 어디 왜 사무실에 왜 이랬는데 뭐야 고라니는 못 키워 이러고 고라니는 밥 뭐 먹이나 이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또 밥의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반응들이 저는 뭔가 이렇게 야 고라니를 어디서 잡았어? 네가 구조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할 줄 알았는데 고라니 못 키워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다들 끼리끼리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 산자락 밑에서 네. 많이 적응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네. 말씀 중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막내 네. 언제였죠? 2020년 네. 맞죠? 맞아요. 그때 들어온 영경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영경이는 누구고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경이 얘기를 이렇게 제가 질문지를 미리 받고 생각을 하고 적어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일단은 적어보고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작년 여름에 대전 장마가 진짜 심했어요. 아, 대전 잠긴 적 있었죠. 네, 대전이 잠겼는데 잠긴 게 또 저희 회사 동네였어요. 그 물류창고는 좀 산자락이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건너편이 비가 진짜 많이 와서 인사사고도 있었거든요. 아파트 1층 전체가 물에 잠겨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사고들이 맞아. 있었어요. 비가 진짜 정말 징그럽게 온다 할 정도로 여름에 그쵸. 비가 많이 왔고 사무실 앞에도 밥을 먹으러 오는 주기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출산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달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밥을 먹고 있는 거지? 한 달이나 됐는데 애들도 이 정도면 컸을 텐데 했는데 어느 날 고양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밥자리에.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치즈태비, 한 마리는 고등어태비, 노란 고양이, 그리고 지금 나무처럼 줄무늬 고양이 이렇게 데리고 나타났는데 그 고등어 아이가 한눈에 봐도 뭐가 이상했어요. 눈동자가 굉장히 이상한데 이거를 뭐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게 그때만 해도 내가 보던 애들이랑 다른데 어디가 이상한지를 모르겠는 그 이상함. 얘 뭐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사무실 동료들한테도 아이가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걔 이상해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나 잘 모르겠다고 다음에 마주치면 같이 좀 한번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가 오던 날 얘가 그 주말이 지나고 어미가
노란 치즈 고양이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 고양이 어디 갔지 하고 막 회사 외벽 CCTV를 제가 뒤져봤거든요. 근데 주말에 얘가 그 에어컨 실외기 뒤에 고립이 돼서 아직 새끼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엄마는 얼른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아이 하나가 엄마를 쫓아서 막 뛰어갔고 걔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다리 걸음걸이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고립이 됐고 그 주말 내내 아마 영양실조랑 탈수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비가 잠깐 그쳤어요. 그래서 엄마를 다시 만났더라고요. 엄마가 다시 데리고 와서 아이고 또 쟤도 살 운명이었나 보다. 그렇게 같이 있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사이에 애가 걸음걸이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머리를 갸우뚱 이렇게 하면서 걷고 한쪽으로 고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고 눈동자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그때도 엄마랑 같이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일단은 지켜만 보자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얘가 누워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 가겠구나. 너무 새끼고 하니까 쟤는 가겠다 하고 했는데 그 CCTV로만 지켜봤어요. 왜냐면은 그 동료들도 쟤 어떡해요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집에 4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알레르기도 심하고 집에 데려가진 못하는데 사실 그 한마디 하셨어요. 쟤 어떡해요 하시는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치.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 같고 그래서 아니에요. 두면 죽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수습을 해주자고요 하고 그냥 뒀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걸 발견한 날 제가 얘가 비가 자꾸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고양이 집을 대신에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어미랑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줬어요. 다음 날 와서 아이가 죽어있는지 제가 CCTV로 확인했거든요. 직접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애가 그 집에다 제가 비 맞지 말라고 넣어줬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리플레이를 해보니까 어미는 사냥하러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미를 쫓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집에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집이 땅이 젖어 있으니까 제가 땅에서 한 10cm 정도 띄어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굴러 떨어져서 밤새 버둥거리더라고요. 팔다리를 못 움직여서. 그래서 그 증상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CHCAT이라는 말을 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손해 형성 부전이라고 애가 뇌가 없이 거의 태어난 거예요. 뇌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기능을 못하거나 그럴 때 나오는 증상들인데 걸어요. CH 애들은 걷는데 이 아이가 영양실조 때문에 못 걷고 마비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장애묘인 것까지 제가 확신을 하고 나서는 진짜 이거는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입양도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켜봤어요. 그날 첫날 퇴근했는데 다음날 떨어져 있었다고 했죠. 둘째 날 또 어떡해요 하는데 그냥 둘째 날도 지켜봤어요. 셋째 날까지 지켜봤어요. 저는 죽을 줄 알았고 사실은 내심 죽기를 기대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케어가 진짜 힘들어요. 그 장애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제가 그때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그때 대화들을 다시 훑어보니까 한커피님이랑 점심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비가 한 이틀 3일 안 오는 동안 그 아이가 숨이 넘어가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점심 먹는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제가 이성적인 사고를 다 배제하고 뛰어나가서 안고 들어왔어요. 걔를 사과 박스에 넣어놨었는데 사과 박스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기운에 젖어서 썩은 냄새가 좀 났거든요. 종이 썩은 냄새. 근데 이제 동료들은 아, 애가 이제 내장이랑 좀 썩었나 보다. 얘는 이제 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를 딱 들어 올렸는데 몸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박스가 썩은 거지 애가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그 닭가슴살 파우치를 딱 열었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래서 아, 이놈 새끼 살겠구나. 근데 그 안도의 한숨과 절망의 한숨이 같이 터져 나왔죠. 나는 죽었다 하면서 내가 죽었네 하고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영경이 그날부터 데리고 와서 집에 데려가진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이제 이 아이 주물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몸 마비가 왔으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CH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트위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가 아마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업로드 아니고 검색용으로 그래서 CHCAT 국내에 있는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 거의 없어요. 자료가 없거나 맞아요. 아니면 키우셨던 분들도 애들이 금방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 그런 계정들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내에 CHCAT을 17년 키웠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DM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 아이들의 특징, 자기가 17년이나 키우셨으니까 특징과 앞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걸을 수 있으니까 마비만 잘 고치면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다 똑같다. 입양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 해주셔서 병원 데려가서 초진할 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어떤 검사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고, 그렇게 데리고 들어왔죠, 연경이는. 그래요. 네.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너무 사실은 감정이 차올라서 조금 그런데 너무 고생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 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연경이는 손해형성 부전 CHCAT이라고 하셨고 뇌수두증을 네. 앓고 있잖아요. 네. 또 MRA를 찍어봤더니 큰 차도가 네. 보일 만한 게 없어서 그냥 끼니 때마다 약을 주는 정도로 현상 유지를 맞아요. 하는 중이고 또 매일 약 먹여도 크게 나아질 거 없다. 그랬지만 그래도 네. 삶의 재미를 위해서 재활을 하신다고 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네네. 재활 아이디어를 올리는 걸 봤어요. 네. 가장 효과를 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효과는 처음에 이 친구가 마비가 오고 영양실조가 왔던 거라서 잘 먹이고 주물러줬더니 금방 좀 완전히는 아니지만 회복이 조금 빨랐어요. 그 CH캣은 몸이 흔들리면서 걷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마사지 해주고 제가 낚시놀이 똑같이 해주고 하니까 몸을 날리면서 낚싯대를 잡으려고 하고 누워서 걷지 못하니까 그냥 누운 채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스스로 일어나서 얘가 그동안 주저앉아서 밥을 제가 떠먹여줬거든요. 구조하고 한 달 만에 밥을 먹었고 7m 이상을 혼자서 걸었어요. 그래서 됐다. 이제 나 입양 홍보한다. 얘 보내고 나 진짜 내 말이랑 산다. 이랬는데 유치가 빠졌거든요. 이제 애기 고양이 유치 빠지는 거를 제가 보고 트위터에 또 자랑을 했어요. 우리 연경이 유치 빠졌어요 했는데 그로부터 또 며칠 이내에 애가 또 못 걷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7m 이상 걷던 애가 못 걸으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왜 이렇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을 그때는 연경이 사람들이 귀엽다고 해주셔서 많이 올렸는데 누가 인스타에 댓글로 조심스럽게 연경이 CH라고 하셨는데 뇌수두증은 혹시 아닌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뇌수두증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뇌수두증은 뭐지? 했는데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 말씀해주신 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지마비 고양이들 많이 돌보고 구조하시고 지금도 또 데리고 사는 분이었어요. 뇌수두증 검색해보니까 못 걷는 증상이 두드러진다고 해요. CH랑은 또 다른 병이에요. 그래서 그때 MRA를 찍었고 얘가 그 CH캣이라는 소견에 더불어서 뇌수두증, 척수공동증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고양이들을 하면은 떠오르는 코숏 그 얼굴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연경이가 앞장구가 심했어요. 앞장구가 심하고 머리가 몸에 비해 너무 큰? 그래서 제가 막 왕대굴이라고 놀렸거든요. 치와와를 생각하시면은 좀 치와와 종이 뇌수두증이 많다고 했어요. 맞아요. 얘네들이 또 안압도 높아서 눈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연경이 처음 봤을 때 눈동자 떨리던 게 다 그런 증상들의 일환이었던 거고 이게 늦게 발병이 된 것 같아요. 손해가 작으니까 뇌 공간이 많이 비어있고 거기에 척수액이 고여서 머리가 붓고 하는 증상들이 그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걷는 거를 또 이게 뇌수두증은 걷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포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좀 잠깐 절망의 시기를 지냈는데 그래도 얘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만 되면은 본인도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때 좀 입양 보내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얘는 내가 안고 가야겠다. 약 먹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고 대신에 좀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5회 출연하셨던 유선님이 식탁을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CH들이 걸을 때 흔들리는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래요. 가만히 서서 밥을 못 먹고 양옆으로 흔들리면서 넘어져요. 근데 이 사이드가 막혀있는 식탁을 선물을 해주셔서 연경이 처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밥 잘 먹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앞다리는 힘이 들어가서 얘가 뒷다리는 주저앉아 있는데 앞다리로 버티고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뒷다리도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한참 그 육아템인데 역류 방지 쿠션이 고양이들 그 보호자님들 사이에서 유행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제가 점심 먹고 회사 주변을 한 바퀴를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는데 바운서라는 게 있어요. 애기들 재우는 그런 건가 봐요. 흔들의자? 그렇게 생겼는데 제 옆에 동료들은 다 애를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뭐지? 하고 내가 쳐다봤는데 저거 바운서인데 누가 버린 것 같다. 너무 깨끗해요. 제가 그 외국의 CH캣들 인스타를 많이 팔로우하고 구경을 했거든요. 어떻게 케어하는지 구경을 하고 싶어서. 그분들이 어떤 철제 프레임에 애를 해먹처럼 그물 같은 거 매달아 놓고 다리를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서 흔들리지만 서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저런 프레임 어디서 구하지 하는 고민을 하던 때였는데 바운서 보고 저거다 해서 들고 가서 그 커버를 일단 벗기고 거기다 해먹처럼 매달고 다리 구멍 뚫어서 세워놓고 밥을 먹였는데 영경이가 식탐이 많거든요. 밥 먹을 때 정말 튼튼하게 잘 서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점은 밥을 다 먹으면 이제 구멍에서 발을 빼서 정말 편하게 기대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 혀로 이렇게 이를 한번 쓱 훑잖아요. 고기 빼먹느라고. 그러면서 정말 양반다리 하고 거기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제가 많이 봤던 거는 주물러 주는 거 굉장히 좋았고요. 근육이 사라지지 않게 계속 스스로 못 걸으니까 주물러 주려고 애를 썼고 그 유사님 주셨던 식탁을 가지고 처음에 거기서 세워놓게 연습을 했던 게 이 친구가 식탐이 많아서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는 요즘은 바운서를 가지고 제가 재미를 최근에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런 프레임에 바퀴를 달아서 한번 해보려고 돌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보고 있어요. 발명왕이 되시겠어요, 이러다가. 카피를 하고 있죠, 외국 계정들을. 그러다가 점점 네. 자기만의 것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겐 동물병원에서 말해주는 그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같은 병을 치유해 나가는 환우라고 하긴 그렇고 동물 친구들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수의사인데 우리 나무도 뇌수술증 진단을 받고서 우리 나무 뇌수술증 걸렸어 그랬더니 굉장히 특별한 아이네. 자기가 10년 넘게 병원을 하면서 얘기는 들어봤는데 걸린 애는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희귀한 병인데 우리 이렇게 두 집사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뇌수술증을 앓고 있는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뒷다리가 좀 힘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는 칼리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지만 뇌수술증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뭐 그 친구는 이뇨제를 잘 먹어가지고 뇌 척수액이 줄어들었는지 어땠는지는 이제 MRI를 찍어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발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또 나무를 반려하는 입장에서 영경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올리는 영경이의 일상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본인을 위해 또 그리고 저희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을 키우는 집사들을 위해 계속 기록해 나가실 생각이신 거죠? 네. 처음에는 연경 재활 기록 이렇게 해서 제가 해시태그 해가지고 몇 번 게시물을 올렸어요. 이건 인스타에다가. 근데 나중에는 거의 재활이랄 게 없고 그냥 약 먹으면서 근육 키워주는 거더라고요. 그 해시태그는 요즘 안 달고 있는데 어느 날 나무도 뇌수술증 진단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할 게 있는지 저도 더 연경이 하나만일 때보다 더 열심히 서치를 해봤는데 한카피님도 야 검색했더니 니네 거밖에 안 나와 이러셨어요. 국내에 진짜 사례가 없고 저도 개들 사례도 나오고 개가 진짜 많고 이제 트위터에도 제가 사람들한테 한번 혹시 이런 아이들을 위한 뭐 치료 방법이 있는지 주변에 아는 분이 있는지 좀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올렸는데도 다들 강아지들 뭐 얘기 많이 올려주셨고 동물농장 나온 애들도 강아지였고 맞아요. 또 아반 강고라는 카페가 있대요. 아픈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모임. 그 카페에 가서 서칭을 해도 다 강아지 얘기예요. 고양이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정보 공유할 거랄 게 없는 게 우리 집 애기들 얘기밖에 없어서 힘들었는데 우리 둘이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지금. 트위터는 우리 둘밖에 안 걸렸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에다가 원래는 취미 사진 계정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일상 계정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 계정을 좀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데 다양하니까 하나를 꾸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꾸준히 못했었는데 그 연경이 얘기를 한번 이게 사람들이 연경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좀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로워를 해주셨고 그래서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좀 신이 나고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경이 얘기를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 얘가 웃기고 예쁜 애로 소문이 나서 뭘 올려도 우쭈쭈 해주셔요. 제가 좀 활동이 뜸할 때는 혈중 연경 농도가 너무 낮아졌다고 빨리 사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은 또 애들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팔로우 하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연경이는 또 유도 배변을 통해서만 네. 배변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뇌가 그러니까 어쨌든 작아서 머리는 크지만 거기 채워져 있는 네. 게 없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약 이렇게 주면 안 먹으려고 물을 막 계속 먹잖아요. 눈치 보면서. 아, 그게 리트윗 됐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네. 너무 막 물을 한참 네. 마시잖아요. 먹기 싫은데 계속 먹는 맞아. 것처럼 억지로 막 물을 마시고 약 먹기 싫어서. 네. 낚싯대 보고 잡으려고 버둥거리고 뭐 이러는 걸 보면은 고양이의 귀여움을 그대로 갖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배변을 챙겨줘야 하고 아침 저녁 약을 먹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혼자 5마리를 돌보다 보면 예전처럼 여행을 다니는 건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추님도 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또 어떤 방식으로 환기를 하고 네. 다시 힘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루틴을 좀 짜놨어요. 연경이 들어오고 좀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바꿔야 됐고 그래서 루틴을 짰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얘를 바로 데리고 들어가서 저 손 씻고 연경이 소변을 누이고 그리고 뭐 애들 저녁밥 챙겨주고 치우고 나 밥 먹고 그 다음에 놀아주다가 또 애들이 그러면 한 소끔 자요. 신나게 놀고 잠깐 쉬거나 한 소끔 자요. 그때 이제 저도 하고 싶은 거 잠깐 하다 보면은 또 한밤중이 돼서 연경이가 똥 마렵다고 울어요. 처음에는 얘가 스스로 자가 배변 소변이 안 돼서 유도 배변을 계속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힘은 자기가 주는데 대신에 그 화장실 앞에까지 못 가니까 제가 데리고 가서 엉덩이에 이제 힘을 줄 수 있도록 그 유튜브 보고 배변 유도하는 방법 그런 거 보고 소변 대변을 시간 맞춰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얘가 자기가 이제 응가가 마려웠던 것 같아요. 빽빽 우는데 제가 좀 왜 우는데 하면서 이제 드라마 보면서 민기적거리다가 얘를 뒤늦게 안고 화장실에 가는데 가서 그 화장실 앞에서 얘를 자리를 잡아줘야 돼서 서 있는데 뭐가 발가락 사이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엄지랑 검지 사이에 고랑이 있잖아요. 거기에 콕 하고 박힌 거예요. 도토리만한 게 도토리만한 게 그래서 뭐야 하고 보니까 똥이었어요. 내가 늦은 거죠. 드라마 보느라. 네. 그 뒤로는 울면 그냥 바로 달려가서 화장실 데려가고 그렇구나. 있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제가 루틴을 좀 짜놨더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거 다음에 저거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니까 하루가 유연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이라 애들 때문에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최근엔 거의 없었고 장시간 손을 사용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화장실 전체갈이나 뭐 설거지 할 때도 팟캐스트 들으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여행도 엄청 자주 다니는 성격이 아니고 친구 만나러 가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동네 친구가 와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지내면서 케어를 저랑 똑같이 다 해줘요. 배변 유도까지 다 할 줄 아는 저한테 친구네요. 배웠죠. 이제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동생이랑 살고 있어서 더 편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친구도 결혼 생각이 있고 그 전에 독립해서 지내고 싶다고 해서 따로 지내기로 했거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갈 때 대차게 싸워서 차단 박았어요.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동생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푸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슨한 사이 한가피님하고 주파수하고 같이 진행했던 느슨한 사이를 일기로 참가했거든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하고 제가 느슨하게 연락하고 지내면서 일상을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도 느슨한 사이 1기, 뭐 5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5기는 아예 방 자체를 안 만들었고 네. 4기까지만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고 그런데 사실 1기만큼 활동하질 않아요. 다 멈춰 있어요. 그게 사실은 흐름이 맞고 그냥 그때 이제 너무 즐겁고 한 2주 정도 사진 공유하면서 즐겁게 노는데 이 1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진 그냥 매일 천여 개의 대화를 나누죠. 천여 개가 뭐야. 네, 넘죠. 돌아서면 300개씩 쌓여 있으니까 네. 정말 매일 그러고 이게 코로나인데도 전국구에서 절대 5명 이상은 모이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사부작 2명, 뭐 2명 이렇게 막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다 동물 친구들이 있는 편이고 네. 동물을 키웠던 경험이 있고 해서 그런지 되게 잘 논다. 너무 신기하다 할 정도로 안 만났으면 이 1년 동안 누굴 맞아요. 만났지 싶게 정말 밀도 있게 잘 지내고 있는데 추님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나와달라고 말하기가 네. 그 사이에 저희도 정이 네네. 많이 쌓여서 좀 너무 편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또 추님이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네. 저희가 열심히 웃겨드리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5 고양이들 지금 들어보니까 모두 사연이 있고 누가 봐도 또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호더가 아니니까요. 그럼요. 추님 앞에 또 연호나 영경이 같은 아이가 있다면 추님은 또 분명 외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 트위터 같은 데다가 네. 올려서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실 생각이시죠? 그럼요. 그래요. 네. 6째는 없다라고 여기서 못을 좀 받고 가실까요? 네. 제가 눈을 감고 걸어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애들 예뻐하고 밥 주고 화장실 치워주는 걸로 보호자 역할이 끝이라면은 상관없지만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한 아이를 위해서 병원비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 한가피님이 아마 그 마당냥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고 제가 그거 보고 또 그 생각이 이어서 혼자 해봤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빚을 내서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케어하더라도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n분의 1을 해야 되는 건데 한 마리가 2마리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저는 앞에 와 있는 아이들한테도 진짜 몹쓸 짓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한도를 나눠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입양도 보내봤고 또 좋은 많은 다른 분들의 사례들을 알게 됐으니까 다 내가 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좋은 묘연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네, 눈을 감고 걷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총량이 없지만 네. 우리 자산에는 총량이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친구들 잘 케어하시는 게 네. 정말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을 처한 친구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더 이상 뭐 혼자 해결하지 말라.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 봅시다. 네. 그래요. 고양이들 다쳐시다 보면은 뭐 식사, 화장실 챙기는 거 아무리 루틴이 있어도 네. 굉장히 일일 것 같은데 화장실 모래가리 같은 거는 이제 하루 날 잡아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참 카톡이 안 나타나면은 아, 나 모래가리에 슈 그냥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은 아이고 애를 썼구나 네. 오늘 뭐 네. 몇 시간씩 쭈그려 앉아서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식사나 지금 나이가 좀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상 차리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캐치에서 식탁 이렇게 네. 차렸을 때 정말 엄마가 상 차려서 이렇게 밥상 올린 것처럼 소반에. 소복하게 차려서 좀 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고양이 용품도 정말 많을 것 같고 요즘엔 또 마중산업 텐트도 뭐 몇 개씩 잘 선물 나가죠. 받으신 건지 주문을 네.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또 있고 친척분 보미님이 하는 네. 그 쿠션 필로우 맞아. 필로우도 개필로우. 개필로우도 고양이 필로우로 받아서 쓰고 네. 하시는데 이 많은 것들을 구입하고 결정하시는데 네. 어디서 도움을 받고 하실까요? 초반에는 집사 보호자가 됐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고다에서 제일 많이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 고다는 그 진짜 뭐 베테랑부터 초보 집사들까지 굉장히 많으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트위터를 하고 보니까 트위터에는 그 보호자님들끼리 애들 아픈 애기들을 보호하시면서 서로
그 공부방, 오픈 카톡 이런 거 만들어서 공부도 하시고 정보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지식을 얻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 뒤에 이제 고양이를 들인 친구들이 저한테 또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질문지가 일단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파고들면서 저도 늦게 알게 되고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걷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요새는 들더라고요. 프로 네티즌이 아닌가 싶게 검색도 잘하시고 네.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추님 약간 옛날 말로 라이코스처럼 네. 우리 라이코추 제가 이렇게 부르면 라이코추? 라이코스 라이코스 부르면 오는 그 검색 엔진처럼 네, 라이코추 그래요.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인스타로 받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인스타에 글을 남겨달라고 했더니 우리 추님 인기가 엄청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질문해볼게요. 그 우리 느슨한 일기들이 와서 분탕질을 좀 대망진창? 대망진창을 쳐놓고 가셔가지고 사실 그 분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남겨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서 엉망진창 질문을 남겨주신 게 고맙다는 생각이 드시고요. 그중에 우리 느슨한 일기 브레드떡 우리 알렉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님의 본명도 아닌 미향님인데 미향이라고 놀리듯이 안녕하세요 미향님. 네. 일부러 이제 자기 안 친하다. 나는 이 사람과 관계없다. 그래서 이름을 틀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양님. 5마리 고양이 중 각자 매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애정이 가는 양님은 누구인가요? 하셨어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얘가 나랑 안 친하다 이렇게 했다기보다 제가 한가페님이 이거 방송 진행할 때 미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맨 처음엔 불러달라고 했다가 제 친구들이 그 미향이라고 잘 안 해요. 저한테 그냥 야 추 뭐 이런 식으로 성이 특이하니까 성으로 많이 별명을 짓거든요. 미향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약간 좀 느끼하고 오글거리는 게 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진행할 때 미양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아마 그걸 보고 얘가 미양으로 바꿔서 나를 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놀리는 건 매한가지였군요. 네. 그리고 제일 제가 그 예뻐하는 친구는 야옹이하고 연호. 이번에 인스타에 사진을 좀 이렇게 올리려고 보니까 두 아이 사진이 너무 많고 나머지들이 없어서 좀 반성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연두하고 연지는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경이는 제가 아낀다기보다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양경이. 찍는 편이고 야옹이 연호 사진이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얘들한테 많이 갔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했어요. 이번 기회에. 야옹이한테 줄을 서셨군요. 네. 전 야옹파로. 그래요. AGERAGER31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어쩌다 5냥 집사인데요. 요 며칠 처음으로 고양이들이 감기에 걸려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 정말 이럴 수 있나요? 하는 생각도 들고 한 아이가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픈데 요즘 멘붕입니다. 진짜 이런 경우가 맞는 건가요? 선배이신데 너무 궁금하고 해서 여쭙니다 하셨어요. 감기는 전염성이라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기 저희 애들은 재채기는 했는데 감기까지 간 친구들은 없었고 왜 저보고 선배라고 하셨지만 모든 병에서 자기가 처음 겪는 병에서는 누구나 초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전염성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소견으로는 환경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습기와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감기인지 천식인지 이분이 뭐 병원에 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천식일 수도 있고 정말 지나가는 감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아이들과 가장 비슷한 증상을 좀 찾아보시고 그거에 맞게 병원을 방문하시든 뭐 약을 처방받으시든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릴레이라기보다는 저는 다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서 그럴 수 있고 온도하고 습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위닉스 뽀송 들여서 습도 조절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증상을 좀 먼저 찾아보셔서 네. 병원을 가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말을 얹기가 좀 어렵다. 조심스럽죠.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온니냔냔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다묘 가정마다 의견이 다르던데 연둥이네는 제가 연둥이네라고 해서 네. 사실은 이게 처음일 텐데 연둥이네는 몇 마리부터 차이가 확 나게 느껴지셨나요? 물론 손이 가는 정도나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서 네. 그보다 큰 위로와 온기를 분명히 고양이들에게 받는 거겠지만요 하셨어요. 이게 2마리까지는 해볼만 한데 네. 근데 맞아요. 3마리까지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고 있죠. 4마리까지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추님 어떠셨어요? 저는 2에서 3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2마리까지는 정말 초보였고 셋부터는 또 아픈 아이가 왔으니까 제가 또 서칭을 그치. 엄청 했겠죠. 병원도 많이 다녔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비며 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케어나 아이들 환경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품이 들었던 게 연지 오고 그다음에 연호 오는 사이에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셋째부터 네, 네. 힘드셨군요. 네. 이게 다 케바케긴 한데 뭐 그걸 계속 할만한데 하다가 이제 네. 늘어나는 게 5마리, 6마리, 뭐 10마리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추님은 지금 5마리가 한계인 것 같고 3마리 때부터 조금 크게 차이를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민트사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데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과해져서 용기가 안 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용기를 내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저는 그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평생을 책임져야 돼서 그 책임감 때문에 용기가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오히려 참고 있는 게 더 대단한 용기 같아요. 이분은 저는 준비가 된 거라고 댓글을 보면서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시라면 언제든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걸 작성을 하면서 네. 제가 이게 옮겨 적으니까 용기를 안 내도 좋지 않을까. 그럼요. 저도 용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겁이 나는 사람이라. 그냥 네. 내 한 몸 챙기면서 살아도 그럼요. 즐거울 됩니다.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싶어도 그냥 랜선 이모 그런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묘연이나 네. 또 강아지 또 인연도 있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 고양이를 이렇게 또 드리고 싶다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고민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간절해 보였거든요. 평생 참을 수 있는 거면 참고 아니라면 너는 언젠간 드릴 거니까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친구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평생 참으실 수 있다면 뭐 참으시고 랜선 집사로 계시고 아니라면은 굳이 용기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한 생명은 책임질 수 있겠더라고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샌드바람님 12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어쩌다 사묘 집사인데 이분들 다 이렇게 어쩌다. 가묘분들이 아니 난 이 말이 중요해요. 어쩌다.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시작이 어쩌다 사묘 집사인 저희인 두 분이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 영양제 먹이는 걸로 시작해서 아이들 그릇 설거지, 청소기 마무리를 하고 나면 1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보통 퇴근이 늦는 편이라 씻고 나면 11시가 넘어요. 때론 피곤해서 자고 싶고 하루쯤 건너뛸까 하기도 하는데 사묘인 저희도 이럴진데 오묘의 집은 어떤가요? 퇴근 후 집 정리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평소에 제가 주말은 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대청소를 진짜 꼼꼼하게 하고 평상시에는 그 기본적인 케어만 해도 집이 돌아가도록 좀 보이는 대로 치우는 그런 또 성격으로 저를 만들어놨어요. 오래 걸려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걸리고 기본적인 것만 해도 시간이 꽤 훌쩍 지나가는데 연경이가 오래 두면은 얘가 소변을 참아야 되거나 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연경이 핑계로 제가 좀 회사에다 양해를 구해서 칼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집에 달려와서 바로 이제 시간이 좀 연경이 덕분에 제가 루틴도 생기고 연경이가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래요. 뭐 루틴을 만들어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0등인의 집이었죠. 지수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추님은 지수이님의 반이 있다고 반수이라는 말도 하셨어요. 이분 나와 결이 비슷. 보이면 데려오는 흐흐. 가끔 못 본 척 하고 싶은 생각 안 드시나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도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하셨습니다. 아까 눈을 좀 감고 다니는 연습을 하겠다고 네. 하셨는데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제는 입양 보낼 수 있으니까 저는 아마 지금 5째까지는 같은 선택을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된 후에도 아마 5째까지는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6째부터는 입양 보낼 수 있는데 그럼 왜 6째, 7째 안 데리고 오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집에 이제 영역이 있고 공간에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5에서 딱 끊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그 2마리를 키우다가 이제 사고로 캐로리가 들어오고 나니까 2마리만 되는 줄 알았던 집이었는데 3마리가 되잖아 라는 생각에 이제 캐로리가 나가고 티오가 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이제 동물 친구들 들이면서 이제 핫골이 들어오고 네. 이제 나무 들어오면서 이제 나무가 마지막 네. 마지노선을 딱 끊었는데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인스타 질문이었고요. 저희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계의 타노스 김하나 작가님이 이 질문들을 모두 날릴 뻔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질문들이 있고 여전히 듣고 싶은 답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모두 같을지라도 들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에서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여쭈고 있는데요. 7개의 카테고리 중 사랑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베스트셀러를 꿈꾸며 당신의 반려동물이 주인공인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앞에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질문에 제가 스스로 답변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냥 어떤 답은 술술 나오고 어떤 답은 많이 고민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나머지 시간들보다 더 많이 할애해서 여기 오는 비행기에서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제목을 못 정해서 책을 못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출판사에서 사실 네.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면서 야, 니도 머리 좀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머리를 내면 안 되지. 아이디어를 내봐라 했더니 네. 친구가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하고 잘 둘러서 의미 부여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오기가 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구간 반복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해봤어요. 구간 반복. 그 왜 그랬냐면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돌려보고 싶은 그런 트랙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 루틴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이 삶이 꼭 구간 반복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간 반복으로 지어봤습니다. 아이디어를 주겠죠. 출판사에서 연락 주세요. 구간 반복. 네. 야옹서가 연락 주십시오. 구간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계속 나왔지만 그 고양이를 키우면서 도움받은 사이트는 고다, 트위터 그리고 아반강고 뭐 이런 카페들이 있고요. 그런 카페들에서 도움을 받으셨을 것 네. 같고 사실 저는 고다를 참 많이 듣는데 이야기를 네. 항상 나와요. 네. 고양이 키우는 분들. 근데 저는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 또 다른 분이랑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이버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카페를 요즘 또 잘 안 들어가지잖아요. 인스타나 뭐 트위터 같이 휘발성 SNS를 많이 하니까. 근데 또 그런 카페들이 좋은 점이 정보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 그래서 좀 언제 한번 저도 도움이 필요하면 들어가 볼까 하다가도 우리 라이코추 불러서 검색을 다 해주시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고다 카페 항상 나오는데 어떻게 좀 무슨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다 그 카페 운영자분도 트위터를 하세요. 그러시군요. 네. 훌륭하신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좋은 카페를 만들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서로 얻고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 필요한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까? 이게 없어질 줄 알고 긴장을 놓고 있다가 제가 안 없앴다라고 하니까 또 긴장을 바싹 붙들어 맸는데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은 반드시 들어가니까 고정 질문이니까 이걸 제일 먼저 출연 결심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또 들려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책 제목 이후로 두 번째로 힘든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전에 김하나 작가님이 제 댓글 읽어주시면서 빅데이터다 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검색해볼 생각을 했냐 이런 칭찬을 또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님이 네. 추님이지만 저희 그 방송에 추 타이거스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방송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전에 김하나 작가님 네. 그 아이들 이름을 검색을 하셔서 네. 제가 소름 끼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우리 점장님한테 편집해달라고 그랬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편집해달라 했는데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근데 작가님은 정말 좋아하셨고 네. 나 이분 너무 좋아. 이 멘트를 하셨어요. 그쵸, 맞아요. 그거 계속 구간 반복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그 말씀 왜 드렸냐면 네. 제가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뭔가 창의적인 걸 되게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사실 니나기에 이 질문이 다 들어가니까 1회부터 정리를 했어요. 1회 뭐라고 하셨는지. 너무 소름 끼치네요. 근데 오늘. 하다가 쿵쿵이 짝짝이네는 앞에서 물어보셨는지 뒤에 물어보셨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췄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뒤는 제가 정리를 못했고 네. 네티즌 수다대 너무 빨리 종결되는 그냥 포기가 빨라요. 포기가 빠르다. 그래서 빨리 포기를 했고 그냥 내 거 하자 해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루틴 계속 말씀드렸던 거 루틴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올 수 있게 아이들 맡아준 동네 친구 동네 친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할인 쿠폰 네. 애들 먹는 거나 이렇게 쟁이려면 고양이 대통령 쿠폰이 정말 그런데.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쿠폰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루틴, 동네 친구, 할인 쿠폰. 네. 안 겹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고 전 사실 이런 질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서 네. 이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건데 많이들 이제 비슷한 걸 하셔가지고 이 질문 없을까 했는데 우리 추님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틴, 동네 친구, 할인 쿠폰.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나에게 반려동물이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도 좀 새로웠으면 좋겠네요. 그럼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네.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새로워요. 그런가요? 한 건 했다. 네. 조각이 뭐죠? 아이들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저를 이루고 있는 저와 뗄 수 없는 조각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각이라고 말했지만 퍼즐이라고 할까 원소라고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조각이 제일 글자가 발음하기 예쁜 글자 같아서 조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한 조각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를 이루고 있는 조각.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마음껏 자랑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5 아이들이라서 사실 맞아요. 할당 질문을 제가 2개씩 줘가지고 많이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1시간 반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 개인기나 특이한 점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두는 1m 20cm 뛸 수 있어요. 제자리에서 위로? 네. 대단하네요. 나무 20cm 뛴다고 해서 이거 자랑해야지 하고 제가 적어왔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자랑이니까 연두 1m 20 뛸 수 있고요. 대단하다. 네. 연지는 마중냥이에요. 손님 오면은 얘가 맨발로 나가서 다 맨발이지만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고 적극적으로 손님 맞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애들을 잘 기억을 못해도 니네 집 그 냄새 맡는 애 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킁킁거리고 손님 무릎 위에도 올라가서 다리를 딛고 서서 사람 냄새를 맡아요. 얼굴 가까이에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우리 연호는 하악질을 잘해요. 시원하게. 그래서 그리고 또 부르면 와요. 연호는 네. 부르면 오는데 그게 장점이 되나요? 안 오나요? 딴 친구들은? 안 와요. 아무도. 제가 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리고 번팅 혹시 아세요? 이마 근처에 손을 갖다 대면 애가 와서 이마에 머리를 부딪히거든요. 쿵 하고 박아요. 연호가 그렇게 해요. 그게 정식 용어로 번팅. 정식 용어인지는 모르겠고 많이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 와서 이마를 쿵 하고 박치기 해주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얘가 낚시놀이 하다가 연호가 놀래서 막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부르면은 다시 와서 이마를 부딪혀주고 그렇게 가요. 네. 야옹이는 눈동자 색이 진짜 예쁘고
우리 애니토 반려동물 대화 카드에 야옹 그린해서 녹색 그 색깔이 맞아요. 카드에 들어갔거든요. 눈 색깔이 진짜 예쁘고 사실은 눈 때문에 캐스팅된 친구예요. 네, 육아 경험이 있어서 또 영경이를 잘 챙겨줘요. 그리고 영경이는 알람 기능이 있어요. 반드시 7시 전후로 일어나서 사이렌을 울려요. 휴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귀를 막고 자다가도 혹시 소변이 마려워서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짜증내서 막 일어나서 가보거든요. 아, 왜 좀 자자 이러면서 가면은 얘가 뽕주둥이 발사할 것처럼 입 벌리고 우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귀여워서 짜증이 금방 풀리더라고요. 네. 잠을 푹 못 주무시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또 바꿔본 게 루틴을 또 여러 가지로 바꿔봤거든요. 혹시 미라클 모닝? 아니요. 밤에 자기 전에 밥을 한 번 더 주고 잤더니 또 푹 자더라고요. 얘가 배고파서 새벽에 그렇게 깼나 봐요. 맞아요. 아직 성장기니까. 그래서 밥 시간을 조금 영경이를 변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자는 시간이 넉넉해졌어요. 저희도 그 나무가 시드니 고양이가 새벽에. 돼서 저희랑 시차가 2시간 정도 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밥을 좀 밤에 먹이고 자고 그러면 좀 어떻게 되나 계속 점장님이 그 자동급식기로 테스트를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찾은 타임이 있는데 배부르면은 안 와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제 그 몸 위에 올라가서 울거든요. 그리고 제 핸드폰이랑 안경을 일단 다 때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깰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드는데 정말 배가 부르면 안 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나만 알고 싶었어? 미안하네? 네. 나만 알고 싶었고 그런 걸 이렇게 수다스럽게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끼리 지금 맞춰가는 과정이어서 그런데 저희도 뭐 인스타나 다른 데서 정보를 얻은 거여가지고 해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혹시 시차를 좀 집사님들이랑 고양이랑 안 맞으면 밤에 좀 밥을 좀 넉넉히 줘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영상 편지 쓰듯이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음성 편지를 보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시작해 봅시다. 네. 연두야, 솔로 데뷔인 줄 알고 속아서 들어왔겠지만 사실 우리는 팀이란다. 연지를 잘 받아줘서 고마웠고 서툴던 나를 계속 공부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리더는 너야. 연지야, 궁팡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 요청을 자제해주면 좋겠구나. 다른 더 재미난 걸 찾아보자. 연우야, 처음에 못생겼다고 도비 닮았다고 놀리고 연지랑 놀고 싶은데 방에 혼자 둬서 미안했어. 약욕하고 매일 소독하는데도 쉽게 낫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새털이 솟아나니까 정말 예쁘더라. 자꾸 뽕주둥이 꼬집어서 미안해. 귀여워서 그랬어. 근데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미래의 일도 미리 사과할게. 야옹아, 너무 예뻐서 너를 볼 생각에 출근이 즐거웠어. 최고 연장자고 팀에 늦게 합류했고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멤버가 되어 다른 멤버들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될 줄 알았어. 건강하게 오래 먹자. 영경아, 걷게 해주고 좋은 가족들 찾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너의 삶이 지금도 즐겁다면 걷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배고플 때, 화장실이 필요할 때 큰 소리로 의사표현을 해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면서 또 다른 비슷한 고양이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좋은 설레가 되면 좋겠어. 아니야, 딱히 설레가 되지 않아도 그냥 우리끼리 즐거우면 좋겠어. 그래요.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마무리 멘트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거리에서 공경에 처한 동물 친구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챙기고 책임지다 보니 어느새 5마리의 집사가 된 추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진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추님의 고양인 추님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을 알기에 기꺼이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면서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 들어오시면 하이라이트에 애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들으면서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25회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망원동 다둥이네 편이었죠. 팟빵, 인스타, 트위터 등에 남겨주신 댓글을 찾아서 왔습니다. 트위터에 윤땡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팟캐스트 니나기에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아니 망원동 다둥이네 집사님 편 너무 좋다. 두 분은 다른 컨텐츠에서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고양이만을 주제로 온전히 이야기한 적은 처음이다. 특히 마지막 고양이들에게 음성편지는 너무 좋았는데 고로한테 하는 말을 들을 땐 어쩔 수 없이 울컥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니나기가 무명인들의 내 새끼 자랑잔치인 만큼 유명인들을 지향하자는 주의인데요. 윤땡님이나 김하나 작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려동물과의 나의 내밀한 이야기는 유명과 무명 가릴 게 없다 하신 말에 힘입어 앞으로는 다양한 분들을 섭외해 볼까 합니다. 남겨주신 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니나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한땡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1년이 되어가는 훌륭한 팟캐스트 니나기의 여자 둘과 고양이 넷 W2C4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편 엉엉 고양이는 키우는 게 아니죠. 길들여지지도 않고요. 진행 천재 한카피님 덕에 좋은 분들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게 매력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삐까방송님께서 팟빵에 제일 먼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세 분의 합이 너무 좋았던 방송입니다. 정말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합이 잘 맞게 느껴졌다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복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진짜 완벽했어요. 방송 업데이트 뜨자마자 반가워서 달려와서 들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충족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여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배의 우렁찬 목소리 이름값 하네요 하셨습니다. 언제나 저희 앞에 걸으면서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두 분이죠. 늘 두 분의 등만 보고 걸어도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스티 HH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아이디는 니나교에서도 많이 들리지만 그 삼천포 책방이나 체키라우 댓글에서도 자주 듣는 아이디예요. 누군가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김하나 작가님이나 저희 호삼이 그림을 그려주셨던 작가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애정을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어떻게 남겨주셨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쩐지 유키즈의 최애가 나온 것 같은 기분이네요. 많은 창구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두 분이지만 망원동 C4에 대해 이렇게 깊고 진득하게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기에 더욱 알차고 재밌는 대화였어요. 떨린다고 하셨지만 전혀 흔들림 없는 한카피님 뜨거운 마음으로 대표진 방에서 녹음하느라 두 작가님, 서 점장님 모두 수고하셨어요. 정말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읽고요. 인스타 질문 남겨주셔서 내끼리네 너와 추는 춤 3권 받으실 분은 AGER311님께 드리겠습니다. 니나기는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을 수 있고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6회 방송은 추님이 보내주신 킥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27회는 부산에 사는 1인 1미호 가족 토리의 집사님을 모셔서 초보 집사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